네, 안녕하십니까. 따끈따끈한 이수근입니다. 많은 분들 오셨네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많이들 오셨네요. 저도 사실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단히 소개를 하면서 누구보다도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인상을 쓰면서 사업 설명을 사실 들었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이 사업을 알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걱정스러워서 아버지를 말리려고 왔다가 지금은 제가 하던 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큰 비전을 느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앞에 서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요즘에 간단하게 재밌는 영상 보면서 사업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디오가 잘 안 들릴 것 같은데요. 그냥 한번 화면만 보시고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이어트 같은 거 안 해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뚱뚱한 게 제 본업이거든요. 저기요, 저 지금 배고파서 예민하거든요. 그만 물어주세요. 네, 저는 두 가지를 이 영상 보면서 느끼게 됐는데 AI 기술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거랑 저도 사실 강아지를 입양한 지 한 7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전혀 강아지에 대한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식당을 갈 때도 같이 갈 수 있는 곳을 찾게 되고요. 여러 가지 관심 분야가 이쪽으로 바뀌게 되니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특히 이제 뭐 코인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자체가 좀 낯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의 문을 여시고 관심을 이쪽으로 두시다 보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여기에 대한 비전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85년생이고요. 네, 돌 사진이고 어렸을 때 2년 정도 미국에서 좀 생활을 하다가 2002년도에 전역을 하고 필리핀으로 2002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요. 필리핀 갔다가 전역하고서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2002년도에 필리핀에 어학원을 설립을 하셨어요. 3층짜리 되게 작은 집으로 시작은 했지만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수요에 마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영어는 필요한데 뭔가 미국으로 가야지만 캐나다는 미국으로 가야지만 영어를 할 수 있었던 그 당시에 이제 필리핀 사람들도 영어를 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보셔서 필리핀에 어학원을 만드셨고 지금은 4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1대1 수업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300명 정도 있는 큰 어학원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도 한 8,000명 정도 학생들을 직접 가르쳤고요. 제 졸업생들이 한 3만 명 정도 되니까 어떻게 하면 그 학생들 영어 빨리 늘게 할 수 있을까 상담을 하면서 저는 약 15년 정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딱 이제 6년 됐네요. 6년 전에 한국으로 결혼하려고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만났던 교수님들, 뭐 기업 대표님들 저 한국 왔다 그러니까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와서도 어떻게 보면 영어 강사로서의 삶을 한국에서 이어가게 됐는데 계약 만료됐었던 게 이제 삼성 상무님들 수업을 오전에 하다가 최종적으로 좀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만두고서 지금 올인 느낌 좀 이상하네. 여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자기소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좀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을까요? 뭐 이더리움, 리플 혹시 나 비트코인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 이제는 어느 정도는 비트코인 그러면은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에 대한 비전은 얼마나 보고 계세요?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까요? 너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대부분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네요. 저도 사실 한국에 와서 한 1년 정도 참 아버지께서 미래를 보는 비전이 있으신 게 어학원도 그렇게 시작을 하셨고 리플을 250원일 때 사주셨어요. 네, 한국에 왔었을 때 이거 너희 은퇴할 때 까지 가지고 있어라. 근데 전 1,000원에 팔았습니다.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200원, 2,000원 정도 되잖아요. 뭐 1,900원 오늘 아침에 이렇게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 크립토의 미래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항상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에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때 처음에 코인을 봤을 때만 해도 저한테는 그냥
거의 투기에 가까웠어요. 막 오르고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변동성에서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좀 접근했었는데 이 EX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의 정말 일부가 비트코인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아직까지 좀 부정적인 생각이 좀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조금 더 확신이 생기실 거예요. 저도 그런 확신이 있었으면 1,000원에 안 팔았을 겁니다. 그때는 그냥 막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사가 이제 총 5가지 계열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게 이 가운데 있는 블록스퀘어 랩스라는 곳이고요. 한 10년 정도 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지금 EX 프로젝트에서 EX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년 정도, 2016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가운데 있었던 그 블록스퀘어가 10년간의 빅데이터와 AI가 접목이 돼서요. 결국은 차트와 보조 지표를 제공을 하고 현재 5만 명이 넘는 유저들이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키워드가 결국은 왜 이 세계에서 저희들이 성공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야 할 수 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경제 TV에서 매일 하는 거건 주말 제외하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네, 코하 1월 23일 금요일 코인마켓워치 출발합니다. 이준호입니다. 이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완화됐지만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암호화폐 관련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투심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파베 파이낸스의 공동 설립자인 피터 코리는 암호화폐 투심이 꺾인 이유가 양자 컴퓨터가 암호화폐를 해킹할 수 있는 시대가 머지 않았기 때문이라 전했는데요. 다시 고개를 든 양자 취약성, 이 암호화폐 가격에 악영향으로 다가올지 더 자세한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은 두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블루밍 비트의 이수연 기자와 블록스트리트 최주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본격적으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피며 오늘의 코마워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 살펴봅니다. 먼저 키보드 토탈 라인 차트 확인합니다. 시장 전체 흐름을 살펴볼 이렇게 공식적인 곳에서도 뉴스메타라는 회사에서 저희가 개발한 차트를 가지고서 이렇게 방송을 매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가격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돌아와서 하게 되면요. 강남 땅에 많이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1970년도에 얼마였다고 알고 계십니까? 평당 300원, 500원 이랬다고 하네요. 그때 저는 85년생이니까 없었던 건데요. 만약에 그때 당시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300원이고 500원이었을 때 이 땅을 사셨던 분들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이 땅을 샀을까요? 그렇죠? 뭐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0,000원만 돼도 이건 진짜 대박이다 하면서 투자를 하셨을 텐데 지금 뭐 평당 3억, 수억 원 하는 땅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간단하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도시 개발이면 여러 가지 있지만 우선 그냥 간단하게 좀 봤었을 때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땅은 한정적이니까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딱 정해져 있어요. 한정적이요. 근데 강남 땅은 한국 사람들이 만약 그걸 올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라는 건 코인 가격은 궁극적으로 좀 긍정적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거 말고도 뉴스들이 참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많이 나오죠. 어제 줌 참석하신 분들은 의장님께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 들으셨을 텐데요. 저도 사실은 조금 그런 축에 속합니다. 뭔가 옛날 때는 안 그랬는데 좀 부정적인 뉴스들이 올라와야 가격이 떨어지고 저희들이 조금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보면은 미국이 국가 전략 자산으로 채택을 하는 법안을 지금 완전 법은 아니지만 이런 방향성을 띠고 있어요. 국가 전략 자산이라 하면 핵 잠수함, 그렇죠? 정말로 국가의 존폐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미국이 선택을 했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니어스 법은 통과됐죠, 법으로. 이게 법이 통과됐다라는 게 이게 하나 이제 시작이에요. 뭐 앞으로 계속 클라리티 법이며 이런 것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법이 생긴 거면 규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뭐 세금도 내야 될 것 같고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법이 생기면? 네. 그만큼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안전자산으로 비트코인이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ETF도 그렇고. 그
그게 어떤 관계가 있어요? 기관들이 이제는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돈을 이쪽으로 유입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개미들 말고 정말 고래들, 기관들도 이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뭐 먼 나라 말고 당장 저희 나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 네이버랑 업비트랑 합병한다고 하죠. 그러면 네이버가 지금 더 큰 회사니까 네이버가 합병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거 알고 계신 분들은 업비트가 네이버를 먹는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네이버페이를 저희 세대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업비트 이런 코인들과 연결돼서 결제 시스템을 좀 구축하고 있다라는 거. 저는 AI라는 어떤 키워드 때문에 영어 선생님으로서 큰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기회를 보게 됐는데 보면 최근에 했었던 개인적으로 프로젝트는 AI를 이용한 어플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일본 타겟으로요. 근데 저희는 선생님들한테 월급도 주고 개발자한테 월급도 주고 1년 내내 계속 투자를 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저희 팀만 알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토타입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쪽에 관심을 안 갖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관심을 갖고 계속 기사도 찾아보고 이러다 보면 이게 점점 우리가 보이지 않게끔 많은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계속 찾아보시면서 조금 더 확신을, 이 시장에 대한 확신도 저는 여기 와서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이제는 동문회비를 비트코인을 받는데요. US 테더라고 하는 거는 달러랑 스테이블 코인 그래서 1달러랑 테더랑 똑같이 해가지고 한 게 아까 그게 지니어스 법이거든요. 그래서 업비트에서 장학금도 코인으로 준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듣기로는 농협에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만 사용할 수 있지만 ATM, 그냥 코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코인 갖다가 ATM에 넣어서 한국 돈을 뽑고 미국 돈을 뽑고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유학생을 하면서 조금 돈에 관련된 게 어려운 경험이 있었는데 ATM에서 제가 용돈을 뽑으려고 딱 돈을 뽑잖아요. 근데 보통은 나오는데 가끔 ATM 오류로 돈이 안 나와요. 근데 계좌에서는 돈이 이미 나가 있는 거죠. 그죠? 어떻게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찾는데 3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국민은행을 사용을 보통 하는데 필리핀에 국민은행이 없어요. BPI, 메트로뱅 이런 게 있는데 국민은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뢰와 국민은행이랑 MOU 맺은 어떤 은행 연결해서 신뢰 관계를 확인을 해가지고 저한테 돌려주는 그 과정 그리고 수수료. 이거는 간단한 30만 원, 50만 원 용돈 얘기지만 학비를 낼 때 몇 천만 원씩 할 때는 또 그만큼 수수료도 많이 들고 어마어마한 거죠. 기업으로 생각하셔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만약에 공장을 어디 짓는다. 그랬었을 때 나가는 세금이나 수수료 이런 것들이 사실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를 블록체인 기술이 그 중간 단계를 없애면서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비트코인 가격은 제가 이런 거 설명할 이유도 없이 하기 전에도 이미 다들 오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얼마나 오를까요? 2배? 3배? 5배? 10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은 많이 오를 거라고 저도 여기 와서 좀 더 공부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제가 부자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건 좀 별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모두가 부자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저는 2008년도에 좀 개인적인 얘기가 오늘 많이 나오네요. 2008년도에 아이폰이 나왔어요. 근데 정말 갖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 용돈이 없으니까 이제 차비를 대중교통 택시 이런 거 안 타고 2시간 동안 학교를 걸어갔어요. 그래서 2달을 모아가지고 핸드폰을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스티브 잡스가 막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근데 그때 애플 주식이 1달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핸드폰이 아니라 그걸 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젊은 층들은 생각하면은 기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지만 돈은 없고요. 그렇죠? 어르신 분들은 아이폰 2008년도에 쓰시는 분들 혹시 계시니까 아이폰 와, 어마어마하네요.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갤럭시 쓰시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아이폰이라는 그런 기술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들, AI라는 기술들, 자본력이 있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걸 실질적으로 어떤 피부로 못 와닿기 때문에 못 사는 거고요. 자, 어쨌든 좀 옆으로 샜는데 그만큼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다라는 거죠. 참 좀 틀 때마다 좀 슬픈데요. 많이들 보셨죠? 많이 슬퍼요. 많이 슬퍼. 아빠는 비트코인을 예전에 알았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은 없어. 그러면 이더리움은? 이더리움도 이해하지 못해서 딴다. 아빠는 1986년에 태어났고 비트코인은 2009년에 세상에 나왔다. 그 당시 비트코인은 1원, 아빠는 28살. 그런데 왜 아빠는 단 한 개의 비트코인이 없을까? 아빠는 최소 비트코인 10,000개, 이더리움 10,000개, 리플 50,000개는 있을 줄 알았는데 아빠에겐 아무런 디지털 자산도 없는 걸까? 내 친구들 부모님은 저 비트코인 많다는데 사실 이런 기회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애플 1달러도 그랬고 강남 아파트 땅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미 시대는 그렇게 갔지만 저희들이 놓쳤었던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EX 인재에 대해서 조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버지 덕분에 EX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버지 때문에라고 막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와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감이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좀 부정적이었어요. 자, 정명희 대표님 저희 계시네요. 정명희 대표님 사업을 하실 때 아버지 지인분들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네, 저는 인상 쓰면서 바박 다 듣지도 않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같이 오셨던 분들이 삼촌이 저한테 야, 너 아버지가 그거 한다는데 꼭 그래야 되겠니?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코인 그러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어요. 비상장된 코인을 요즘에 좀 소개하면서 만나시는 분들 보면은 그 게임 코인에다가 큰 돈 투자하셨다가 지금 좀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아직 상장되지 않은 코인을 네가 지금 투자해 두면 이게 가격이 얼마만큼 오를 거야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막 트레이딩해서 오토 갖다 막 엄청 돈을 벌어요. 근데 막상 돈을 못 뽑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아까 얘기했던 대신 투자해준다라든지, 그리고 제가 처음에 왔었을 땐 지금 뭐 20대도 있고 19살 10대도 있고 굉장히 연령층이 다양해졌는데 제가 처음에 왔었을 때는 어르신들이 더 많았었거든요. 뭔가 소개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요즘 트렌드인 AI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그냥 현혹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사실 불만스러웠습니다. 근데 계속 알아보다 보니까 그냥 제가 걱정했었던 것들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다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하나씩 없어지면서 좀 중립적인 상태에서 회사를 바라보게 됐고요. 나름대로 결론을 얻은 거는 이거 그냥 IT 회사구나. 코인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해서 점수화해주고 그걸 기반으로 차트를 개발하고 그걸 구독해서 이게 포인트였어요. 이거 그냥 내가 직접 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거네.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더 이상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에서 좀 긍정이라기보다는 그냥 괜찮겠네라고 생각하던 시기가 이제 통제권이, 저는 그때 그 당시 구독을 안 했으니까 아버지한테 통제권이 있구나라는 게 저한테는 좀 중요했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이제 보니까 이렇게 아버지 만날 때마다 보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보는데 계속 네, 수익을 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차트도 아빠 한번 보여줄래? 이제는 제가 먼저 좀 보여줄래요? 보니까 시그널이 맞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고서부터는 조금 쉽게 접근을 했어요. 시그널이 맞으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서 구독을 해서 이제 본사 참여하고 네 트레이딩 많이 하라고 그래서 트레이딩 많이 하고, 지금 온라인 아카데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차트를 구독해서 저는 아침 7시부터 이제 수업하면은 보통
입시하는 친구들까지 하면 11시 반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향상 입시가 되게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 이렇게 도와주고 좀 그런 데서 되게 보람을 많이 느꼈는데 단어 왜 안 외웠어? 그러니까 성적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뭔가 계속 싫은 소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저녁 때 하는 입시가 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번 고3까지만 가르치고 이번 고3까지만 가르치고 그래서 저녁 때 하는 거 대신에 그냥 트레이딩해서 뭐 한 3,400 정도 내가 벌 수 있다 그러면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제 본사에 참여해서 트레이딩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저는 되게 잘 온 것 같아요. 본사에 좀 상대적으로 마음의 문을 좀 빨리 열 수 있었던 게 윤미은 대표님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도 진짜 학생들이 진심으로 빨리 영어가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게 커리큘럼이 80% 90%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잘하기 위해서 윤미은 대표님이 2년 동안 막 알아본 내용들을 저희 회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면 영어 잘해 할 수 있는 내용이랑 너무 겹치는 게 많아서 이분 진심이시구나 라는 거를 상대적으로 조금 빨리 느끼고서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늘 얘기하는 게 축구 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구를 해야죠. 피아노 잘 치면 피아노를 쳐야죠. 그래서 영어 잘하려면 말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는데 트레이딩 잘하려면 트레이딩을 많이 해야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7월 21일에 처음 이제 매매 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총 한 23번 정도 거래를 했었네요. 1일차 때 이제 시바지노고 6.4. 요즘 이런 얘기는 안 들으시죠? 그러니까 이만큼 얼마만큼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도 이런 매매 방법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2일차에도 시그널 변경되면은 그러니까 습관이 나오죠. 오답 노트에서 계속 저는 물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퍼센트 마이너스 보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 5 대신에 물을 타니까 마이너스 1 손절하면 금액은 더 크고 네 이런 식으로 하다가 4일차 때 누적 수익률이 91%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스토리는 다음에 또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 기준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당장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걸 내 걸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 중에서 포인트는 교육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차트를 구독해서 하는 거는 맞는데 이거를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옆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 요즘 매일 줌 있죠. 주말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저는 레버리지가 전 여기서 사실 조금 마음을 개인적으로 먹게 됐습니다. 이게 만약에 컸잖아요. 그러면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성격상 막 불같이 뭔가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레버리지 20, 30 이랬었으면은 저는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수익을 많이 손절도 많이 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한 게 내가 5년 후, 10년 후에는 정말 트레이딩을 해서 부자가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그래서 되게 저녁 때만 그냥 트레이딩 부업으로 하려고 했었던 것들이 점점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을 해결해주는 해결책으로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영어 강사였잖아요. AI가 생기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교재도 만들 수 있고 훨씬 더 빠르게 학생들을 영어를 성장시켜 줄 수 있게끔 했지만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내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5년 후, 10년 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좀 비전이 있으신지.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 조금 물론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들. 불안하다 이런 것들. 근데 사실 EX를 하면서는 1년 후에 제 모습이 너무 기대가 되고 2년 후에 제 모습이 너무 기대가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면서 친구들이랑 이런 영상들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하는 모습 보고
보고 전 세계가 경악했다는 현대차의 미친 로봇 크너. 이름은 아틀라스인데 처음 공개됐을 때 관절 꺾이는 모습이 거의 공포영화 수준이라 난리 났음. 로봇의 손에는 촉각 센서가 달려있어서 무거운 짐은 기분이고 아주 섬세한 물건도 안 깨트리고 옮길 수 있다고 함. 영하 20도 얼음판이나 영상 40도 찜통더위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50kg짜리 쌀포대를 번쩍번쩍 들어올리는 괴력을 가졌음. 현대차가 이 로봇을 만든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데 바로 2028년부터 미국 자동차 공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함. 단순히 부품 분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복잡한 조립까지 로봇이 다 알아서 한다는데 이러다 진짜 로봇이랑 같이 출근하는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은. 사람이 하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데 괜찮은 건가 모르겠네. 와, 테슬라 옵티머스 성장 속도 실화인가요? 현재 버전 2.5 수준. 걷는 건 기본이고 계란처럼 깨지기 쉬운 것도 살살 다르죠. 심지어 던지는 테니스공도 척척 받아냅니다. 손기술 미친 것 같죠? 최근엔 뛰는 모습까지 공개됐는데 진짜 사람처럼 움직이는 게 좀 소름 돋을 정도입니다. 이 녀석이 상용화되면 위협도 옷의 몫이 되겠죠? 인류의 생산성이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이미 테슬라는 대량 생산에 대한 연구가 들어갔고 2026년 중반부터 내부용 소량 생산, 2026년 후반을 목표로 연간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6년 1분기에 버전 3가 공개된다고 하는데 진짜 얼마나 더 똑똑해질지 너무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결국 기술의 발달이 어떻게 보면은 기회와 위기를 같이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그냥 역사적으로 그랬죠.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그러면은 지금 저희는 AI와 아까 보였던 휴머노이드 그리고 블록체인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블록체인이 조금 어색하지 않으세요? 로봇은 알겠고 AI도 AI 그런 거 조금 알겠는데 블록체인이 뭐냐? 실질적으로 데이터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중요해지는 세대로 앞으로 나갈지가 나오는 건데요. 이것도 영상 한번 간단히 보시고요. 저희 차트 좀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옮기고 계약서를 종이로 찍고 집을 사면 중개인이 끼어야 하지. 근데 5년 뒤엔 그 모든 게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갈 거야. 왜냐면 세상이 이미 신뢰를 코딩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으니까. 은행은 믿음으로 움직이지만 블록체인은 수학으로 믿음을 증명하거든. 하루 걸리던 해외 송금이 3,000년 끝나고 수수료는 90% 이상 줄어들고 부동산 거래, 의료 데이터, 신분 인증까지 정보 한 줄에 블록체인 코드로 동작돼. 조작, 위조사기 이런 단어들이 블록체인 세상에선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이미 움직이고 있어. 삼성, 구글, 아마존, 정부 기관까지 모두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로 전환 중이야. 너는 아직 코인만 보고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묻겠지만 진짜 파는 돈이 아니라 데이터에서 벌어지고 있거든. 앞으로 세상의 모든 거래가 누구를 믿느냐가 아니라 시스템을 믿느냐로 바뀌는 거야. 결국 블록체인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의 기본 언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5년 뒤엔 블록체인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리스크인 시대가 올 거야. 네, 이거 그냥 쉽게 얘기해서요. 저랑 김숙희 대표님이랑 만약에 10만 원을 주고 받았어요. 그러면은 은행이랑 저랑 대표님만 아는 거거든요. 근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그냥 투명하다 보시면 돼요. 어디에서 어디로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그냥 누구나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중간에 에이전트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공부해 나가면서 저희 걸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돈의 진화가 편리성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방금 전에 수수료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돈을 미국으로 보내는 거 막 변화되고 이런 것들보다 그냥 XRP나 트론이나 이거 갖다가 그냥 바로 뭐 3분 아니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진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차트를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1원이었다고 하네요. 그런 뉴스도 보시지 않으셨어요? 비트코인 몇 개 갖다 피자 먹었다 그랬죠? 2만 개요? 와, 비트코인 2만 개 갖다 피자 한 판 사 먹고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 그러면은 의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뭐 이거 얼마였어? 1원이었는데 뭐 2천만 원. 그럼 2,100원 오는 걸 지금 나보고 사라고? 말도 안 돼.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지금 많이 떨어져도 1억이잖아요. 그래서 2026년도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맞이하고 있다는 건 저희 너무 잘 알고 있고, 이게 얼마만큼 블루오션이냐면요, 지금 좀 줄었을 거예요. 가격들이 좀 떨어지고 유입되는 게 되니까. 제가 이거를 검색했을 당시에 3 트릴리온인가 5천조입니다. 하루 거래량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도 있고 하지만 정말 큰 시장인 거예요. 거기서 그냥 저희는 조금만 가지고 와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는 어떻게 돈을 버냐는 거죠. 아, 샀어야 되는데. 지금 사기엔 늦었겠지? 아, 살걸. 아까 살걸. 아, 사지 말걸. 아.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뭐 차트의 영역도 아니고 세력의 영역이라고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EX의 첫 번째 비전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코인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알 수 있다면.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 들었을 때 에이, 보통 이 얘기는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주식은 조금 어려워요. 근데 블록체인 기술 방금 얘기했던 그 투명성, 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한 코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요즘에 이런 게임들도 자주 하는데 한번 손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알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자, 다음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게임 한번 해볼까요? 아, 선물 맨날 가져온다는 걸 깜빡하네요. 맞추신 분을 드려야 되는데. 자,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네, 선물 없는데도 손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내려갈 것 같다. 오케이, 한번 볼까요? 네, 내려갔네요. 처음에 올라간다고 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올라갈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 더 내려가겠죠? 올라가려나요? 네, 엄청 올라갔네요. 네, 쉽지 않죠. 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비트코인 작년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의 차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작은 선물은 못 드리지만 잠깐 한 10초짜리 선물을 잠깐 드릴 건데요. 네, EX 안경을 잠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끼시고 한번 보세요. 이제 보이나? 네, 시그널이 있죠. 네, 올라가고 내려갈지를 시그널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거 한번 보면요. LL 올라간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죠. 지금도 사실 SS 뜨고서 엄청 내려가고 있죠. 원래 이거 하면 안 되는 좀 쇼시 포지션이 들어가 있어서 종료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자, 이게 실질적으로 그냥 시그널 띄워주는 것만으로는 정말 많습니다. 유사 회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차트가 얼마만큼 대단한지를 조금 제가 좀 더 소개를 할 예정인데요. 이게 코인리스라는, 저도 여기 와서 알았어요. 코인리스라는, 코인 하시는 분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플인데 언론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정보를 많이 주는 곳인데, 여기서 지금 G캐시가 저희가 거래한 ZEC거든요. 개발팀이 지금 어떻게 됐대요? 네, 사임을 했대요. 언제 떴죠? 26년 1월 8일 3시 7분에 기사가 이렇게 떴거든요. 보면은 저희 차트는 SS 떨어진다라는 게 이때 띄워준 거고요. 이게 뉴스가 나온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는 지금 이때 띄워준 거고요. 저희는 SS, 저 이때 1.8%만 먹어서, 그래서 SS.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결국은 이 내부적인 사람들은 저 정보를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갑의 움직임을 저희 AI가 캐치를 한 거죠. 내려갈 거라고. 그리고 뉴스 뜨자마자 막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스마트 차트, 프리미엄 차트, 그리고 스코어 차트, 데이터 기반에서 점수화해서 저희들이 구독하고 있는 차트가 이런 세 가지 차트가 있고요. 이걸 계속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알람 어플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소리 한번 틀어 주시겠어요? 알람 쓰고 계시는 분들 어떤 소리가 나죠? 특히 새벽 3시에도 깰 만한 소리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네, 네, 이런 소리가 납니다. 네, 저도 새벽 2시든 3시든 이 소리 듣고서 일어나서 매매를 하는데, 네,
요즘 거래하기가 좀 더 수월해졌어요. 제가 처음에 매매일지 썼을 때는 정해져 있는 시간이라 계속 매매를 했다면 요즘 정각에 보통 저희는 매매를 합니다. 트레이딩 문화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냥 스마트 알람 SSLL은 정각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은 시그널을 기반으로 매매를 합니다. 요게 저는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많은 게 조금 불만이었는데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쓰기 쉬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 계시다 보니까 최대한 직관적으로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시그널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시그널을 통해서 저희는 그냥 LL 뜨면 롱으로 사고요. SS 뜨면 숏으로 삽니다. 이게 롱숏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현물 거래랑 선물 거래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트레이딩 하는 방법에 현물은 그냥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면 됩니다. 그게 그냥 선물이에요. 실제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은 게임 같은 거라서 딱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보다 내가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게임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아까 해보니까 잘 못하시던데 보고 하시면 되겠죠. 올라갈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 시그널 보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LL은 올라가는 거고요. SS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하락장에도 저희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선물 거래를 하는 거고요. 저희 거래하는 거 ZEC 이때 LL 롱으로 진입하는 겁니다. L 보이시죠? 이때 롱으로 진입하고요. 언제 숏으로 바꾸면 돼요? 네, SS 떴을 때 숏으로 바꾸면 돼요. 그럼 이 SS를 언제 또 롱으로 바꾸면 돼요? 다음 시그널 네, LL 나올 때 또 바꾸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다음 시그널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이거 하시면 돼요. 쉽죠? 따라하실 수 있겠죠? 근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거 따라가기가 막상 하시다 보면. 왜냐면 새벽 1시에도 5시에도 이렇게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데이터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저는 지금 두 가지를 매매를 하거든요. 이것도 하고 그냥 1.8% 이렇게 수익 내는 것도 하는데 요 데이터가 어느 정도로 잘 맞냐면요. 이걸 우리 그냥 0단계라고 불러요. 그냥 시그널대로 따라가는 걸 0단계라고 부르는데 이게 1월달 데이터입니다. 그냥 $10,000 갖다가 저희가 거래를 시작했을 때 맨 마지막에 $17,000가 되어 있어요. 네. 네. $10,000 갖다가 한 달에 $7,000 번 거예요. 근데 이거는 초보는 좀 생각보다 쉬워 보이지만 어려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 구간을 버텨야지 돼요. 따라갈 거면 한 달 무조건 따라가셔야 돼요. 특히 처음 시작한 거 보면 1월 3일, 4일, 6일 보면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거든요. 레버리지 2 기준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지만 결국 한 달 동안 따라갔었을 때 70% 말이 됩니까? 70%의 수익을 가져다 준 거죠. 그래서 그래프로 보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3번 정도 마이너스 났다가 플러스 됐다가 또 마이너스 났다가 플러스 됐다가 그러니까 3주 동안 했는데 본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기가 어디 시작했냐에 따라서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근데 한 달 동안 믿고 따라가면 저희 팀원이거든요. 84%, 85% 1월달에 그냥 0단계 따라가서 한 거예요. 사실 저도 0단계를 안 했거든요. 처음에 못 하니까 이 친구 덕분에 보여주잖아요.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계정 0단계로 하고 있고요. 한 단계는 0단계 플러스라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전을 보시고 뭐 비전까지 안 보셔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저는 시그널 맞으면 돈 벌 수 있다라는 생각에 구독하고서 배워보자라고 시작을 했고요. 오신 분들 중에 신규 분들 그냥 이거 하면요. 그냥 오늘 구독하시고 거래소 이용하는 거 이따가 가서 같이 할 거거든요. 하면은 1.8% 그래서 진짜 보수적으로 10% 벌면 어때요? 한 달에 10% 벌면 1년에 10%도 어려운데 한 달에 10% 벌면 어때요? 잘 따라가시면 30%, 40% 수익도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는 그냥 계속 따라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LL 떴을 때 들어가서 그냥 1.8% 자동 익절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서도 숏 진입해서 1.8% 그냥 자동 입절하는 거죠. 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딱 한 번 졌어요. 전부 다 1.8% 수익을 냈고 한 번 손절했을 때 6.8% 정도.
그리고 이게 딱 1.8%라서 만약에 조금 늦게 들어갔으면 여기서 손해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 네. $10,000가 14,000달러가 되어 있습니다. 40%예요. 1월달 기준. 그러니까 이거를 다 따라가지 않아도 잘 때 못 따라갔다고 하더라도 진짜 보수적으로 10% 정도는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상 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런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자신감이 들더라고요. 시그널에 대한 내가 직접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데이터상 맞기 때문에 저는 LL 뜨면 무조건 들어가고요. SS 뜨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좀 들어가세요라고 얘기해도 못 들어가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차트를 구독을 해도. 근데 진짜 믿고 ZC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검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회원분들 많이 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은 그냥 레버지 2를 쓰기 때문에 1.8%라는 건 0.9만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한번 보면은 여기서도 0.9. 그래서 ZC, SS 또 333방에 저희 이유람 대표님이 올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338달러 벌었고요. 이때 이제 LL 떠서 그냥 1.8% 들어가서 1.8%, 1.6% 네, 이런 식으로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1.8%를 계산해 봤을 때 딱 한 번 최근에 손해가 났었습니다. 할만하지 않습니까? 하실 수 있겠죠? 그냥 LL 뜨면 들어가서 1.8%, SS 떠서 들어가서 1.8%. 만약에 이게 정말 어려운 거면은 추천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영어 강사를 하기 위해서 수업만 그렇게 하니까 엄청 그러니까 잠을 굉장히 줄여가면서 수업 준비하고 그렇게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하니까 내가 조금 잘 가르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5년에서 10년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트레이딩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5년을 투자를 해야 되면 뭐 어떻게 소개시켜 드려요. 근데 그냥 구독하고서 바로 그냥 시그널대로. 근데 경험치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10% 1년에 투자 전문가들이 가져가는 승률 퍼센테이지입니다. 근데 저희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달 정도의 10%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구독을 하시게 되면 이걸 소개해 주신 분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 3년, 2, 3년 동안의 그 쌓여진 그 경험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본사 오시고 줌 많이 들으시면서 검증된 방법으로 수익 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그널들이 변화가 있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간단하게 보실게요. 이게 저희 차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평균 점수도 알려주고요.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도 알려줍니다. 저 라인 차트 이렇게 되면은 시바즘하고 살짝하겠다고 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리스트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얼마나 잘 맞는지 보통 의장님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이런 코인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186시간. 와. S가 언제 떴어요? 이때 떴죠. 네. 이거 캔들 적네요. 20%네요. 그래도 한 번 거래 40% 정도 나온 거고요. 140시간 ENA네요. 이 친구도 지금 언제 떴어요? 이때 떴네요. 이때부터 내려간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20%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상승과 큰 하락을 저희가 다 잡아냈다는 거죠. 그것도 그러면 이제 저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차트가 잘 맞는 건 알겠는데 이 확신을 갖는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 차트가 왜 이렇게 잘 맞아요? 100% 맞는 건 아니니까 틀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손절도 하죠. 손절 기준도 있고요. 왜 이렇게 잘 맞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주식도 알려주면 좋잖아요.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10%만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세력의 움직임을 저희 AI가 캐치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었던 그러니까 오픈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거든요. 그냥 인터넷에 가셔가지고 bitinfo 차트 s 붙이고 .com 이거 하시면 이거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저 라이브로 지금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이게 라이트코인이거든요. 이 월렛이라고 써 있는 건 거래소인 거고요. 요게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라이트코인이라는 코인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거 보실까요? 언제 사고 언제 팔았는지를 그냥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처음 코인 리플 250원 사서 1,000원 되고 나서 코인을 조금 했거든요. 업비트에서. 왜냐면 돈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니까 돈 벌고 싶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150만 원짜리 강의를 끊습니다. 3명이서 나눠서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에서 내가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뜨는 거 알려줘. 근데 그때 그러니까 되게 복불복이에요. 그냥 그때 강의 찍어서 알려주고 시간 지나는 거 알아서 하세요. 이런 느낌인데 저는 24시간 계속 차트를 보고서 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나마 그때 제가 얻은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 트레이더가 탑 트레이더가 계속 이걸 보더라고요. 네, 코인 추천 같은 걸 해줄 때 타점방처럼 해줄 때 계속 이걸 보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이제 고민을 했었을 때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너무 다르거든요. AI 같은 경우는요. 그쵸? 그러니까 막 되게 이상한 데이터를 주면 결과값이 너무 안 좋아요. 저게 뭐냐면 노파심에 혹시 초반입니다. 이 회사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저도 초반에 했거든요. 그러면 회사가 없어져도 내가 코인 트레이딩 갖다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강의를 끊습니다. 네. 3강 듣고서 포기했어요. 느낀 거는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정보가 내가 이걸 공부해서 이해하는데 1년 걸릴 것 같고요. 활용하는데 또 1년 쓸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냥 이 구독해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그냥 알려주는 이거 갖다 그냥 가져가 보자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은 이게 결국은 투명하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캐치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그널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세 가지 저희한테 오픈되어 있는 건 그렇습니다. 실시간 호가창이라고 해서 주문되어져 있는 영역이거든요. 내가 살지 팔지 이런 것들을 작전 세력들이 그냥 하지 않잖아요. 엄청 디테일하게 다 계획을 짜놓고 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는 거.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저희는 온체인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지갑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개인들은 괜찮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 1000개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얼마에 그러면? 1000억이네요. 그럼 1000억을 거래소에 넣어놓을 수 있으시겠어요? 그 거래소 망하면 내 1000억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정성 때문에 보통 그냥 개인 지갑에다가 넣어놓습니다. 근데 5년 후에 비트코인이 10억이 됐네요. 나 1억에 샀는데 10억이 됐네요. 그럼 한 500개만 팔아볼까? 하고서 가지고 쓰는 500개의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옮깁니다. 그러면 저희 AI가 감지를 하는 거죠. 500개 코인이 개인 지갑에서 5년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지갑에서 거래소로 옮겼어. 왜 옮긴 거야? 팔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반해서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청산 라인. 그러니까 이거 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트레이딩 한참 공부할 때 내가 세력이라면 가격을 내릴까 올릴까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 거래도 연습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총 7개의 알고리즘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여러분들이 신뢰하셔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10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제가 이 회사가 2년 된 회사, 1년 된 회사였으면은 더 강하게 막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쌓인 이 노하우를 어떻게 따라올 거라는 거죠. 저도 학원을 어떻게 운영을 해봤지만 1년, 2년차, 3년차 처음 오픈했을 때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그냥 그런 문제들을 경험하고 이겨내고 그렇게 하면서 10년차 정도 됐었을 땐 어떤 문제든 미리 막을 수 있고 어떤 문제든 일어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 그 10년이라는 경험치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4년 동안 무료로 그러니까 의장님 5년 동안 무료로 이게 의장님의 재력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안 받고 계속 차트 개발하는데 돈을 쓰는 거잖아요. 시간이랑. 그래서 시그널이 그만큼 잘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랑 여기까지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워낙 중요한 거라서. 왜냐하면
제가 이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궁금했었던 것들, 의문을 가졌었던 것들을 조금 풀어드리고 싶어요. 다른 데도 분명히 올라간다 내려간다 시그널을 주는 회사들이 이제 생길 거고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회사 거랑 그럼 다른 회사 거랑 뭐 10년 노하우 알겠어. 그러면 뭐가 그렇게 다른 거지? 바이낸스에 연동했던 게 신의 한 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지금 바이낸스가 세계에서 제일 큰 거래소예요. API를 연동했다 그러는데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어요, API. 근데 바이낸스에서 허락해줘야지만 연동할 수 있는 API가 또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력들의 움직임을 계속 추적을 했다라는 거. 바이낸스가 오픈하자마자. 지금 들어온 회사들은 어떤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냥 1년치 데이터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이만큼 매집을 했네? 그럼 이제 내려가겠지? 근데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시그널을 준다? 저희 재산을 맡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큰 상승과 하락을 잡아내지 못하는. 그래서 어때요? 네. 블랙스완 사태 때 며칠 전 코인 시장에서 블랙스완 사태 때 정말 많은 회사들이 손해를 봤죠. 근데 저희 차트는 어땠죠? 네, 미리 알려줬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31시간 전에 S3 시그널을 띄워줬고요. 리플 같은 경우 60시간 전에 S 시그널을 띄워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손해를 볼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맞는 것 같다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불확실한 코인 시장에서 이런 확실한 신호를 가지고서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해주는 회사가 저희 EX의 비전이지 않나. 그러면 코인 가격이 올라도 내가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시그널대로 트레이딩을 하면서도 벌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의심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도 이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사실 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안에 와서 의장님 강의도 듣고 점점점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다 보니 정말 믿을 만한 회사구나라는 거를 안에 있으면서 더 많이 느낍니다. 저는 외국에서 6년 전에 와서 사실 나름대로 좀 익숙한 애들만 좀 적어본 건데 KB금융, 하나금융 이 중에서 유스메타 코엑스에서 행사했었을 때 이런 전통적인 기업들과 금융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저희 회사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근데 공짜로 보는 건 아닙니다. 구독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보시기 위해서는 $10,000 정도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1년 동안 보시기 위해서 $5,000 그리고 6개월 정도 보실 때 $3,000의 구독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상대적으로 비싸다 싸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가격이긴 한데 저는 AI라는 어떻게 보면 큰 변화에 굉장히 위기감을 느낀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버거킹을 할까? 그러니까 AI가 없는 그냥 요식업을 해야 되나 하면서 조금 알아봤거든요. 2023년도에 버거킹 드라이브스루 있는 거 8억 5천 들었고요. 백다방 지방인데도 10평짜리 하나 하는데 1.6억. 제가 분양권을 정리하면서 부동산을 돌아다녀 보니까 2년 3년 안에 2, 3억들 다 날리고 가시는 게 은퇴하신 그 은퇴 자금 갖다가 뭔가를 하셔야 되니까 치킨핀 여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대부분 안타깝게도 성공 못 하시고서 문을 닫는다라는 이야기를 부동산 사장님께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10,000 지금 환율대만 1,500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 2년 동안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금액을 어디 가서 이런 프랜차이즈를 오픈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요즘 자주 얘기하는 거 10% 정말 보수압 10%잖아요. 월이죠, 월 10% 정도 이자를 주는 은행이 있다, 가게가 있다, 프랜차이즈가 있다. 여러분 가입 안 하실 거예요? 무조건 가서 한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많이 봐왔던 것 같아요. 어떤 학생들이 영어를 잘하게 되는지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보통 3개월 오거든요, 학생들이. 근데 3개월 하면 그냥 경험했다 하고 보통 지나가요. 영어라는 걸.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어쨌든 간 영어를 쓴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 보고 보통 남아서 스텝처럼 해서 1, 2년도 있었던 친구들은 지금도 영어라는 무기를 장착하고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비라고 생각을 해도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투자할 만했고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내 미래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저는 구독을 하고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되게 재미난 게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사업 설명을 제대로 안 들었거든요. 중간에 나갔거든요. 그냥 네. 그래서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정말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하고 구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 계좌에 뭐가 자꾸 돈이 들어와요. 뭐가 들어오냐면 레퍼럴 페이백이라고 해서 수수료를 저한테 돌려주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할 때 제일 친한 친구한테 같이 알아보자 하고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거래하는 것도 저한테 돌려주던데요. 그걸 알고서부터 조금 더 이게 뭐지? 궁금해하면서 알아봤었던 건데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방금 보여드렸던 시그널을 통해서 처음에 제가 봤을 때 하루 3.3%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냥 1%만 해도 저희 그냥 3.4% 하려면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돼요. 병아리 아카데미 이런 거에서 막 캔들도 공부하고 막 여러 가지 공부해서 3.3% 내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냥 지켓식 갖다 1.8%, 1.8% 이렇게 해도 하루 1% 수익 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딩으로도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이 트레이딩 말고 그 이상 이 구독료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두 번째가 레퍼럴 페이백입니다. 그러니까 거래 수수료 이걸 돌려받을 수 있다. 왜요? EX라서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저희가 업비트나 빗썸에서 거래를 하잖아요. 제가 돈을 따든 잃든 상관없이 그냥 코인을 사고 팔 때마다 저희는 수수료를 내요. 되게 적은 분야지만. 그래서 지금 강남에 빗썸이 건물을 막 샀잖아요. 근데 그 수수료 업비트랑 빗썸 저희 거래하는데 돌려받나요? 저희 어머니 말씀드려도 되나? 한 60만 원 정도 수수료 내셨을 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도 그냥 걔네들한테 주는 돈인데 이걸 돌려받는데요. 왜냐면 이거는 거래소 입장에 생각을 해보시면 그 수수료 장사거든요. 거래소는요. 그러면은 거래소도 마케팅을 해야 돼요. 우리 거래소 와서 거래를 하렴. 우리 거래소에서 거래를 해. 근데 저희 EX 회원이 실질적으로 샤틀보 트레이딩하는 회원들이 5만 명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낸스 입장에서 보더라도 너무 마케팅을 해야 되는 단체인 거예요. 저희가 거래하는 한 달 거래량인 거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혼자서 한다면 유튜버들은 레퍼럴 코드 받고 해봤자 그 사람은 거래 안 하고 그냥 유튜브 보고 말지. 바이낸스 입장에서도 저희랑 사업을 같이 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차트가 맞아서 저희가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40에서 70% 정도, 45%에서 70% 정도의 거래 수수료를 돌려받고요. 거래수만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100으로 환산했었을 때 저희한테도 그리고 내가 같이 하자고 했었던 친구한테도 이걸 돌려받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양선주 아이오님 이야기를 항상 하는데 이제 27세죠. 작년 봤을 때 26세였는데 이분 유튜버 하시면서 실제로 거래하는 분들이 양선주 아이오님 코드 통해 가지고 차트 보고서 거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코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5,000달러도 받으시고. 마지막입니다. 제가 본업을 어떻게 보면은 정리를 하고 제일 처음에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었던 멤버십 사업 때문에 저는 EX의 비전을 좀 더 볼 수 있었던 건데요. 보면 다 코인하고 계세요. 다 코인하고 계세요. 부동산 돌면서도 처음에 얘기 안 하시다가 거의 다 하세요. 코인 안 한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예요. 그거는 데이터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지금 코인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아지는지. 그러면 결국은 AI랑 블록체인 새 시대로 가고 있는 건데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동참하는 일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좀 막말로
20년 일해서 그냥 보통 500만 원 조금 넘게 받는 것 같아요. 물론 더 많이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500만 원 조금 더 넘게 이렇게 실수령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데 20년 동안 야근도 하죠. 그냥 몸을 갈아 넣어서 그렇게 회사 생활을 했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인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하게도 그냥 제 노동력의 가치를 좀 더 높게 측정되어서 더 많이 벌었을 때도 있긴 하지만 하루에 12시간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안하고 뭔가 계속 저 스스로에게 투자해야 될 것 같고 근데 EX에서 지금 사업하고 계신 분들은 저도 지금 가슴이 뛰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으로 1년, 앞으로 2년 왜 설레세요? 더 많이 벌 수 있어서 그래요. 실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느 구조로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의장님이 굉장히 진짜 구조를 잘 만드셔서 저희들한테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버지께서 처음에 막 너무 좋은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윤 대표님 좋다, 의장님 좋다. 너무 좋은 얘기만 하시는 건 전 좀 그것도 오히려 부정적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정말로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죄송합니다 아버지. 좀 아들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이런 구조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서 이런 기회를 저희가 가질 수 있고 이런 성장하는 산업에서 성장하는 회사에서 그냥 나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서 멤버십 사업을 한다는 거. 자, 쉽게 얘기해서 제 친구가 지금 트레이딩을 해서 주마다 저한테 10만 원씩 돌려줘요. 그러면은 사주면 4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친구가 10명이면 저는 한 달에 아무것도 안 하고 40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좋은 차트 갖다 같이 트레이딩 하자 해서 이렇게 모여졌던 멤버들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트레이딩을 할 거고 1년 후에도 트레이딩을 할 거고 2년 후에도 트레이딩을 할 거고 그냥 계속 어쨌든 이 세계에서 트레이딩 계속 할 건데 지금 내 시간을 어디에 쓸 거냐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내 팀을 꾸려서 같이 트레이딩 같이 할 사람들 2년 후에도 같이 트레이딩 할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 보는 게 그리고 그냥 만든다고 해서 레퍼럴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쉐어링 되는 그 구조를 조금 더 나중에는 자세하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냥 바뀌어요. 세상이 그냥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마차가 타고 차 한 대였어요. 근데 13년 후에 다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비전을 가지고서 저희는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주 안에 하루 1% 트레이딩 수익을 내고 3개월 안에 1,000만 원의 몇 번씩 수익을 내고 3년 안에 30억 만들기. 처음 오신 분들은 말이 돼? 라는 숫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충분히 가능한 구조 안에서 저희들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회를 받고 이 구조 안에서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한번 이번에 그냥 처음 오신 분들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지 마시고 진짜 진지하게 이 청년은 뭐에 이렇게 미쳤을까? 네, 저 그냥 한 달에 많이 벌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실 지금 하면서 되게 많이 줄었어요. 원래 벌던 거에 비해서. 그럼 지금만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제가 벌던 것보다 훨씬 더 벌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이 구조에 저는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 저 말고 초대하신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서 희망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시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